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안드로이드 위치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거는요,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프로바이더로부터 위치 정보를 얻을지 그 프로바이더를 얻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주소 정보를 얻어온다든지 아니면 주소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요, 근접 알림.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 주변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알림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볼 건 뭐냐면 싱글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아라고 해가지고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바이더를 결정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더의 조건을 기술하는 클래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와 좌표를 변환하는 이런 클래스 지오코드라고 하는데요. 그 지오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알림으로 해서 프락시미티 알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미티 알럿이라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프로바이더를 내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모든 단말이 똑같이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도 있고 GPS 프로바이더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정의 조건을 기술을 하고요. 그 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바이더를 결정해 와서 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이해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얻는 거는 좌표죠, 좌표. 위도 얼마, 경도 얼마. 이렇게 좌표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뭐 위치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쓸 수 있겠지만 사용자에게 보여줄 때는 이 좌표로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소로 변환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값을 주소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 또는 주소 값을 가지고 좌표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위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 같은 게 있으면 회사의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면 알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반경 500m를 벗어나면 알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지점에 접근하거나 벗어났을 때 알림을 받는 프락시미티 알럿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건데 그 프락시미티 알럿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싱글 업데이트라는 것하고 그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API를 배웠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요청을 하면요. 내가 위치를 수신할 때마다 그 위치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리스너나 아니면 펜딩 인텐트로 알려주죠. 펜딩 인텐트에 등록한 컴포넌트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 정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신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화면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내 위치에서 반경 얼마 안에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띄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내 위치를 한 번만 알면 되는 거죠. 한 번만. 1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응용들이요. 1회만 위치 정보를 얻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회를 얻는 이런 API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리퀘스트 싱글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API를 사용해가지고 위치 정보를 얻습니다. 그 리퀘스트 싱글 업데이트 하면요. 앞에 이제 프로바이더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가 들어가고요. 또는 프로바이더가 들어가고요. 또는 인텐트가 들어갑니다. 프로바이더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리테리아는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죠? 앞에서 내가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 할 때는 거리 조건도 있었고요. 시간 조건도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수신하면 그 다음에 얼마 안에는 보내지 마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번 수신하면 거기로부터 얼마 거리가 떨어지면 그때 알려줘. 떨어지지 않으면 알려주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싱글 업데이트는 한 번만
정보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 번 예, 그 수신할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싱글 업데이트 한 다음에 리스너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싱글 업데이트 했을 때도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 했을 때랑 똑같이 리무브 업데이트 해가지고 예, 로케이션 수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리퀘스트 싱글 업데이트는요. 근데 API 8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API 9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퍼미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퍼미션 체크해 준 다음에 리퀘스트 싱글 업데이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싱글 업데이트를 리무브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API 8부터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API 8부터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싱글 업데이트 못 쓰죠. 하이 버전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그냥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로 호출해줘요. 그리고 나서 온 로케이션 체인지 돼서 이렇게 위치 정보를 한번 받아요. 받으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리무브 업데이트 해가지고 리스너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한번 수신하고 나서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수신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 업데이트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싱글 업데이트가 아니라 크리테리아인데요. 용어 잘못 써져 있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내가 프로바이더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특정한 검색 조건을 기술하고요. 그 검색 조건에 맞는 그런 프로바이더를 얻어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사용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는요. 프로바이더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내가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바이더를 결정하는데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뭘 하냐면 정확도라고 하는 게 있죠. 정확도. 이제 여러분들이 GP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위치의 정확도가. 근데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셀 방식, 이런 네트워크 방식일 때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위치를 사용하고 싶다 해서 정확도를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게 고도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고도를 내가 가질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속도를 가질 거냐 말 거냐. 속도라는 건 결국 위치 정보를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수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PS 프로바이더는 이 위치에서 수신했고 이 위치에서 수신하면 여기서 여기로 내가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위치를 아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요. 거리를 계산하니까 속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이동 속도인데요. 여기서의 순간 속도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순간 속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속도도 GPS 같은 게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트워크 예를 들어 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 위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지국이 있으면 기지국의 위치가 내 위치다라고 해서 여기 딱 픽스를 해버리죠.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안 움직이죠. 내 위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방식은 위치를 갖다가 알 수는 있어도 속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도 똑같죠. 두 지점을 가지고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정북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회전했느냐 이렇게 방향값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원래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방향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의 순간 방향이라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값을 얻을 수도 있어요. 현재 이동하고 있는 거에.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소모예요. 배터리 소모. 배터리 소모를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이 배터리 소모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말이잖아요. 단말. 단말이니까 핸드폰에서 내가 위치 정보 쓰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 앱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 소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배터리 소모 레벨을 정할 수 있어요. 자, GPS 방식은 기본적으로 위성에 있는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요. 내가 CPU를 이용해서 연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치 서버에게 위치를 문의한 다음에 그 위치를 가져오는 방식이죠. 여기 뭐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지국을 이용해서 수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통신을 해 가지고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위치를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확정을 하니까 네트워크를 쓰네요. 네트워크를 쓰면 배터리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얼마나 쓸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트 발생, 비용 발생 여부예요. GP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냥 위성신호 받아가지고 위성신호 가지고 내가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HGPS나 이런 것들 썼을 때는 서버 쪽에 가서 정보 갖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GPS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네트워크에 문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데이터 주고받으니까 패킷 요금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서버에 가서 문의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정보 요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적어줍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적어줘요. 자, 정보를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뭐가 없죠? 신뢰냐, 실외냐 이건 없습니다. 내가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냐, 실외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냐 이거를 설정하지는 않아요. 자, 모든 면에서 뭐가 유리하죠? GPS가 유리하겠죠? GPS. 내가 조건을 막 기술을 해놔요. 근데 이 조건에 GPS에만 해당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GPS밖에 못 얻어옵니다. GPS가 없으면 어떡하냐? 널이 넘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네트워크로 기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GPS, 네트워크 다 얻어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베스트는 뭘까요? GPS가 아무래도 더 베스트겠죠? 내가 조건을 낮추고 다 낮췄어요. 이건 뭐 고도도 필요 없고 속도도 필요 없고 방향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발생해도 되고 배터리는 많이 써도 되고 다 네트워크에 맞췄어요. 하지만 그런 GPS 그런 프로바이더 중에서 제일 베스트는 뭐겠어요? 아무래도 GPS가 더 베스트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있는 경우에는 베스트 프로바이더 하면 GPS 프로바이더를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이렇게 정확도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을 설정하고요. 고도 설정하고 방위, 속도, 비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프로바이더가 뭐냐 이걸 알려면 로케이션 매니저에 get best provider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여기 뒤에 보면 true, false 이렇게 값을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는 false 이렇게 되면 단말기에 있는 프로바이더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넘겨줘 이런 뜻이에요. 얘가 true 이렇게 되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단말기에 있는 프로바이더 중에서 enable 속성을 켜놓은 거예요. 내가 사용하겠다고 설정해서 켜놓은 것 중에서 넘겨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켜놓은 것 중에서 넘겨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바이더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내에 있는데 실내에 있으니까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를 얻고 실외에 있으면 GPS 프로바이더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타임아웃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타임아웃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얻었더니 가져왔는데 GPS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GPS 프로바이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일정 시간 동안에 정보를 갖다 수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로 바꿔서 다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일일이 코딩해서 실제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좌표를 주소로 바꾸거나 주소를 좌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주소로 바꾸거나 주소를 좌표로 바꾸려면요. 여러분들이 뭘 쓰냐면 이제 지오코더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지오코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주소나 아니면 명칭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좌표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좌표를 넣으면 주소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이 좌표나 주소를 담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어드레스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주소를 나타내는 표준 규격 XAL이라는 규격이 있고요. 그 XAL이라고 하는 그 규격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클래스예요. 자, 변환할 때 이제 사용하는 API가 어떤 게 있냐면 로케이션 매니저예요. 일단 is pres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is present라고 하는 이건 로케이션 매니저가 아니라 지오코더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지오코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오코더에 있는 클래스인데 지오코더에 있는 is present라고 하는 이 API를 호출하면요. 이 지오코더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넘겨줍니다. 지오코더는요. 이거 무조건 다 구현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다가 아니고요. 이건 단말사에서 단말에 필요하면 구현해서 넣고 단말에 필요하지 않으면 is present false 나는 구현하고 있지 않아 지오코더를 이렇게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오코더가 구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지오코더에 자, 이제 get from location name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뭐냐면 위치 정보 그 명칭을 넣어주는 거예요. 명칭. 그 다음에 max 개수. 자, 그 이름과 일치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검색한다고 할게요. 편의점을. 그래서 뭐 GS25 이런 걸 검색했어요. 그럼 GS25가 한 개가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몇 개까지만 내가 받겠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소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또는 내가 검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 검색을 할 거예요. GS25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내 위치에서 반경 얼마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검색하고 싶겠죠? 뭐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거 검색 결과 나오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검색하려고 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하고 로어에 대한 위도, 경도 값을 지정해서요. 자, 요런 이름을 가진 애를 검색할 건데 어퍼하고 로어 위경도는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개수 몇 개를 검색해서 결과를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드레스라는 걸 얻어오면 어드레스 안에 뭐가 있냐면 좌표가 있어요. 레티튜드, 롱기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튜드, 롱기튜드를 얻으면 돼요. 다음 내가 이제 주소를 이 위도 경도라고 하는 위경도 값을 가지고요. 주소를 얻어올 거예요. 그러면 위도 넣어주고 경도 넣어주고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되면 get from location에서 위도 경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위도 경도 넣었는데 주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가 여러분 63빌딩에는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만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까지 받겠다. 그래서 맥스 개수를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객체가 이렇게 넘어와요. 자,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지오코더를 구현하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요. 네트워크를. 근데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 앱이 네트워크를 쓰는 게 아니죠. 이 네트워크를 누가 쓰는 거냐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쓰죠.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 기능을 그냥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굳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지정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말기가 네트워크가 안 되면 그러면 대부분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데이터를 못 갖고 와서 그래서 이제 결과로 출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 클래스는요,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라, 국가 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에어리어, 로컬리티, 뭐 그 다음에 서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라든지 우편번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티튜드, 롱기튜드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름으로 검색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런 정보가 전체로 오니까 그 중에서 내가 위도 경도를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지오코더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오코더를 가지고 is present 해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오코더를 만들 거예요. 지오코더 만들 때 첫 번째는 컨텍스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뭐가 들어가면 로케일이 들어가요. 내가 이제 검색할 때 검색어 이거에 대한 로케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로케일을 넣어줍니다. 그걸 넣어줘서 지오코더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지오코더를 만들고 나서 그거 가지고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get from location name 하든지 아니면 get from location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드레스를 얻어온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화면에 출력하고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 알림이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볼게요. 프락시미티 알럿이라고 하고요. 이 프락시미티 알럿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단말이 어떤 정해진 위치 주변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반경 얼마 안에 들어가면. 또는 여기로부터 벗어나면, 반경 얼마를 벗어나면 이때 알림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프락시미티 알럿이라고 해요. 자, 알림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리시버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쓰겠어요? pending intent를 이용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했듯이 pending intent를 써서 하게 되면은 이 위치 주변에 가면 알려주는 건 시스템이고요. 알림을 받는 건 내 앱이니까 내 앱에서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는 exported가 true 이렇게 돼 있거나 인텐트 필터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위치에 접근했는지 아니면 벗어났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정 시간마다 계속 깨어나서 이 위치 접근했냐 안 했냐 이걸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땐 원래 슬립 상태 이렇게 있을 건데 슬립 상태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쓰고 CPU를 쓰고 CPU를 쓰고 CPU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배터리 문제가 생기겠죠. 배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요. 배터리 이슈가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프락시미티 알럿이요. 그냥 알럿을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 결과를 넘겨받는 이런 기능만 있고 그 뭐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배터리 문제가 어떤 단말에서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말별로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우리 알람 얘기할 때요. 알람이 핸드폰을 갖다 껐다 키면 알람 등록되어 있는 게 날아간다고 그랬죠? 프락시미티 알럿도 똑같습니다. 프락시미티 알럿도요. 내가 단말을 켜고 있는 동안에만 이 정보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단말을 껐다 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트 컴플리티드 이벤트를 받아서 이때 다시 단말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트 컴플리트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재부팅 됐을 때 부트 컴플리트 이벤트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펜딩 인텐트로 등록을 했어요. 내가 프락시미티 알럿을. 그러면 이제 이 반경 주변에 진입하거나 벗어나면 알림을 해주죠. 그 알림을 갖다가 해줄 때 펜딩 인텐트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보통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해요. 서비스를 알려준다고 하면요. 그때 서비스를 그동안 인텐트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key proximity entering 이라고 하는 이런 키 값으로 불리언 값을 읽어보면 내가 지금 현재 저 반경 안으로 진입하는지 벗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락시미티 알럿은 API를 한번 알아볼게요. 프락시미티 알럿은 API는 어떻게 되냐면 add proximity ale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면 알림을 받고 싶은 위치, 위도, 경도. 그 다음에 반경.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반경 얼마 안에 들어가면 알려줘. 또는 벗어나면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단말이 있는 동안에 무한히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이게 알림을 받는 게 내일까지만 내가 알림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유효 시간, 언제까지.
이 유효 시간을 내가 -1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유효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단말이 켜져 있는 동안에 계속 알려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유효 시간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pending intent를 이렇게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proximity alert을 제거할 때는요. remove proximity alert 해가지고 제거를 하시면 돼요. 자, boot complete 이벤트 받아야 되니까 receive boot complete라고 하는 퍼미션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boot complete 이벤트 받아야 됐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구동돼야 되는 서비스는 이렇게 exported true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proximity alert을 위해서요. 내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를 하려면 일단 pending intent를 만들어야겠죠. intent를 이용해서 pending intent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지점들마다 동일한 인텐트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나 전부 다 동일한 게 돼버리죠? 그럼 안 되죠? 얘를 알릴 때 하고 얘를 알릴 때 하고 얘를 알릴 때 하고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알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우리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set 데이터에서 여기 설정해 줬죠. 그러면 얘에 대한 인텐트와 얘에 대한 인텐트와 얘에 대한 인텐트가 전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인텐트로 만든 펜딩 인텐트도 다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구동할 때 얘와 얘를 전부 다 다른 거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펜딩 인텐트 만들었고 위도, 경도, 반경, 그 다음에 완료 시간 이런 것들 구해온 다음에 자, 프락시미티 알럿도요. 똑같이 뭘 해야 되냐면 퍼미션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dd 프락시미티 알럿 해가지고 구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삭제할 때는 앞에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펜딩 인텐트를 만들고요. 이 펜딩 인텐트를 가지고 remove proximity alert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가 구동되면요. 이 서비스에서 인텐트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면 key proximity entering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반경에 진입한 건지 벗어난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했는지 벗어났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값으로부터 내가 어떤 데이터가 설정됐는지 알 수 있죠. 요거에 대한 데이터 아이디를 갖다 내가 여기다 설정했었잖아요. 그 값을 읽어와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읽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들어갔다, 벗어났다, 이때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boot complete 이벤트가 발생하면 proximity alert 해놨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DB에 등록해놨다가 DB에서 전부 읽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요. 프로바이더를 결정하는 방법. 내가 어떤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크리테리어라는 이러한 클래스를 알아봤고요. 여기다가 설정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 정확도가 어떻게 되고 배터리 소모는 어떻게 되고 위도, 경도 외에 고도를 내가 사용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스피드를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방향을 사용할 건지 비용은 발생할 건지 여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get best provider라고 하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함수를 통해서 내가 프로바이더를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오코더라는 걸 알아봤죠. 지오코더라는 거는 위치 정보를 주소 정보로 바꾸거나 주소 정보를 위치 정보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정보나 주소 정보로 변환할 때 이제 지오코더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는요, 지오코더를 직접 쓰지는 않아요, 잘. 왜냐면 그럼 단말마다 제공하는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요,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오코더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락시미티 알럿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add 프락시미티 알럿 해가지고 위도, 경도, 반경, 그 다음에 만료 시간, 그 다음에 펜딩 인텐트를 등록해가지고 해당하는 위치 주변에 들어가거나 벗어나면 알림을 받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